교토 여행에서 진짜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원래 교토 하면 떠오르는 곳은 이런 곳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관광지보다 이곳들에서의 경험이 진짜 인상 깊어서 교토 여행을 계획하시려는 분들 또는 계획에 없던 분들이라도 여기만큼은 꼭 한번 가보시라고 영상에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교토스러움을 200%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5성급 리조트인 로쿠교토 LXR 호텔&리조트와 이곳에 있는 프렌치 재패니즈 파인다이닝인 텐진, 일본 전통 과이세키로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켄닌지 기온 마루야마, 그리고 교토 여행 꿀팁, 추천 맛집, 관광지를 포함한 최적의 동선, 소요 경비, 쇼핑 추천템 등을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대한항공 1등석을 탔을 때, 5성급 럭셔리 호텔 리조트를 갔을 때 이때마다 느꼈던 건 나의 시간과 공간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대한항공 1등석을 탔을 때 오로지 나만을 위한 승무원분이 배정되어 맞춤형 음식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고 프라이빗한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비행 시간을 온전히 나만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5성급 호텔 리조트를 방문했을 때에도 나를 위한 전담 버틀러가 배정이 되어 내가 원할 때마다 필요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었고 내가 오롯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락한 곳에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토 여행에서 로쿠교토 LXR 호텔&리조트에 2박을 묵었었는데 택시에서 내리자마자부터 체크인, 티하우스, 뷰가 환상적이었던 방, 수영장, 저녁 식사, 아침 식사, 바, 정원 산책까지 이곳에서 느낀 모든 경험은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과 시간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어요. 우선 호텔 예약은 럭셔리 호텔 전문 예약 플랫폼인 온베케이션에서 예약했었는데요. 온베케이션은 전남 테일러가 내가 원하는 일정과 취향을 세심하게 반영해 항공, 숙소, 투어, 가이드 등을 설계하고 구성부터 예약까지 진행하는 비스포크 여행을 제공하는 여행 플랫폼인데요. 온베케이션에서는 퀄리티가 보장된 하이엔드 호텔을 다양한 특전을 포함해 예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를 남기면 온베케이션으로부터 호텔 최적의 건적을 받아볼 수 있어서 바쁜 와중에 여행을 계획할 때 좋은 호텔을 빠르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아요. 저희는 힐튼, IHG 등 호텔 멤버십이 있긴 하지만 몇몇 호텔에 갔을 땐 상위 티어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아서 아쉽기도 했는데요. 온베케이션은 버추어소 등의 유수의 호텔 멤버십 가입 업체라 실제 내가 해당 호텔 멤버십 티어가 되지 않더라도 온베케이션을 통해 예약하면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온베케이션을 통해 로쿠교토 LXR 호텔&리조트에 묵으시는 분들께서는 추가 혜택이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여행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온베케이션을 통해 예약할 때 가장 좋았던 점은 1:1 전담 테일러가 있어서 카톡으로 호텔 관련 모든 과정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상담해주신다는 점인데요. 보통 해외여행 계획할 때 호텔과 소통하려면 부담되잖아요. 근데 투숙 전부터 수숙 후까지 궁금한 것들을 카톡으로 물어보니까 진짜 편해서 이 점이 정말 좋았어요. 이 호텔은 힐튼의 럭셔리 브랜드인 LXR 호텔&리조트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호텔이자 힐튼이 교토에 처음으로 세운 곳인데요. 무려 2021년에 지어진 신상 리조트라 디자인도 시설도 모두 최신식이었어요. 일본어로 산기슭을 뜻하는 로쿠라는 호텔 이름에 걸맞게 다카가민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자연경관이 뛰어나 교토 황실과 귀족들이 머물던 라쿠오쿠 지역에 있는 데다가 호텔 외관과 조경이 주변 자연 환경이랑 잘 어우러져서 교토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와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건물은 크게 체크인 티하우스 동, 레스토랑과 바가 있는 동, 객실이 있는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 건물들이 수평으로 비추는 물의 정원이 리조트 전경을 더욱 아름답게 해줍니다. 입구로 들어가면 직원분들이 반갑게 맞이해주시는데요. 체크인 데스크가 따로 있긴 하지만 티하우스에 앉아서 웰컴 티 핫타워를 받으며 체크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경치가 예술인데 산의 파노라마를 비추는 물의 정원이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호텔 곳곳에서는 교토의 전통 공예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전세계 럭셔리 호텔들의 디자인 경험이 있는 블링크 디자인 그룹이 전통적인 교토식 인테리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하는데 객실, 로비, 레스토랑 등
안에는 곳곳에 공예품이 놓여 있어서 교토의 전통과 장인 정신을 느껴볼 수 있죠. 한국인 직원분께서 엄청 친절하게 레스토랑, 수영장 등 이용 시설 안내를 해주셨고, 도보 5분 거리에 재패니스 가든이 있었는데 여기 꼭 가보라고 추천도 해주셨어요. 그 외에도 주요 명소들이 가까이 있어 도로 방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티하우스에는 네스프레소 커피와 차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외출 전 택시 기다릴 때 한잔하면서 쉬기 좋았어요. 호텔에는 총 7가지 타입의 114개의 객실이 있었는데요. 저는 2층 다카가미네 디럭스룸에 묵었는데 50제곱미터의 널찍한 객실 내부에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대형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 리조트 전체의 풍경을 객실에서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온베케이션 레터가 있어서 투숙 전뿐 아니라 투숙 시점까지 세심하게 감동. 케어해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T인데 F가 되는 마법. 리조트 편지도 있어서 감동이었고 웰컴 쿠키가 있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케이크 커버도 이뻐서 리조트 곳곳 들고 다니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니바인 커피 머신뿐 아니라 다도 세트도 있어서 저녁에 하루 마무리하기 전 차 한잔 하기에 딱 좋았어요. 샤워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었고 산고가 높고 어둑한 인테리어라서 고급스러웠는데 어메니티 종류도 진짜 다양해서 필요할 때마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푹신한 슬리퍼가 있어서 객실 안에서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고 일본식 남학신도 있어서 리조트 안에 돌아다닐 때에도 잘 신고 다녔어요. 잠옷이랑 가운이 따로 있어서 샤워 후에는 가운, 자기 전에는 잠옷을 입었는데 많은 5성급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가운을 다 입어봤지만 여기 가운이 진짜 가볍고 푹신해서 집에 올 때 한 벌씩 사왔습니다. 가벼우면서도 엄청 부들부들해서 이거 집에 사가야겠어. 침대가 너무 편해서 다음날 침대 브랜드도 찾아봤어요. 룸 클리닝은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하루 2번 해주는데 저녁에는 전체적인 조도를 낮춰주고 잠옷을 침대 위에, 물을 침대 옆에, 슬리퍼를 침대 아래에, 얼음 가득한 버켓과 물을 테이블 위에 두는 등 취침 전 최적화된 모드로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슬리퍼도 이렇게 아주. 카메라, 폰, 이어폰 등 충전할 기기가 많았었는데 콘센트가 220V랑 110V 둘 다 가능해서 어댑터 따로 필요 없이 충전할 수 있어서 진짜 편했어요. 전체적으로 핀 조명을 진짜 잘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방 안에서도 테이블 위, 샤워기 위 등 특정 공간에만 핀 조명으로 강조하니까 분위기 있고 좋더라고요. TV에서 기본적으로 깔리는 BGM 사운드가 이 리조트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일부러 계속 틀어놓을 정도로 좋았어요. 진짜 완전 힐링되는 BGM. 호텔에서 수영장이 내려다 보였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당장 수영장으로 달려갔는데요. 스파랑 연결되어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타올과 물을 주셨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 널찍한 풀에 선베드가 있었는데 한쪽에는 수영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풀사이드 테라스 룸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도가 유지되는 풀이었고 잔잔하게 깔리는 BGM과 새가 지저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프라이빗하게 힐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샤워실과 사우나도 있었는데 깔끔하고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어스름 즈음에는 산 너머 노을이 너무 이뻐서 힐링 그 자체였어요. 우와, 하늘 너무 예뻐. 수영장 다녀왔는데 객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또 한 번 넋놓고 감탄했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녁 먹으러 가는 길도 진짜 운치 있고 힐링됐어요. 다이닝 공간인 텐진에서는 아침, 점심, 애프터눈티,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올데이 다이닝과 셰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셰프스 테이블, 그리고 더 바가 있었어요. 일본이 프렌치를 잘한다고 해서 이번 여행에서 프렌치 파인다이닝을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 리조트의 메인 식당인 텐진이 재패니스 프렌치를 하더라고요. 체크인할 때 저녁 식사를 7시에 예약해서 시간 맞춰 방문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바로 옆에 있는 바에서 한잔하면서 기다렸어요. 내부는 교토의 전통 대나무 공예인 다케자이쿠 작품들로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정원, 산으로 둘러싸여서 식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조식도 이곳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식 베란다인 엔가와 공간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좀 밝았던 내부보다는 이 테라스 공간이 더 운치 있더라고요.
저는 로쿠 코스를 주문했는데 프렌치 조리 기법과 교토의 제철 식재료를 결합한 재패니스 프렌치 코스였습니다. 와인 페어링도 함께 주문했는데 처음부터 로랑페리의 샴페인이 나오더라고요. 아무주뷰시로는 호박 퓨레가 덮여있는 새우 타르타르였는데 식감도 다채롭고 재료도 신선해서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다. 약간 단호박에 새우 타르타르에 되게 복합적이다. 입체적이다. 그 다음으로는 감, 월넛, 식초 소스를 곁들인 엠버잭, 교토우리, 계란, 버섯을 곁들인 라비올리가 나오고 이때 와인은 드라이한 프랑스산 화이트 와인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산도 높은 화이트 와인이 나오고 헤이즐넛과 트러플이 곁들여진 씨브림, 참돔이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이 참돔이 행운의 생선이라고 여겨진다고 해요. 음식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서버분께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식사 내내 정말 친절하셔서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엄청 부드러운 생선살에 트러플 향이 물씬 나는 크리미한 소스가 어우러져서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행은 프랑스식 달걀 피클이 들어간 상큼한 소스가 곁들여진 농어 고로케였는데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와인 페어링이 완벽해서 모든 요리마다 너무 잘 어울리면서 음식의 풍미를 배가시켰습니다. 그 다음 육류 메뉴로는 프랑스 보르도 와인 페어링과 함께 쉬라 와인으로 만든 소스를 곁들인 일본산 안심, 와규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A5 와규는 기름져서 느끼한 경우가 많은데 굽기도 이분하고 야들야들한 데다 간도 딱 적당해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디저트로 로쿠교토 몽블랑 파르페, 무화과와 밤 디저트랑 차가 나왔는데 비주얼도 맛도 진짜 훌륭했습니다. 디저트 와인이 따로 페어링으로 나오지 않아서 요청드리니까 하나 추천해 주셨거든요. 달달하면서도 드라이한 게 디저트랑 찰떡이었어요. 교토에서 생산된 건데 한정판이라 305번이라고 번호가 쓰여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준다는 게 느껴져서 진짜 감동이었어요. 디저트 와인잔도 진짜 예쁘다. 전체적으로 일본 음식 같으면서도 프렌치 같은 게 진짜 신기했었고 모든 코스 요리가 다음날 먹은 미슐랭 투스타 식당 못지않게 너무 맛있어서 진짜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요. 너무 맛있다. 뭐?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맛있어. 사실 원래 음식 맛이 좀 부족해도 친절하면 또 가게 되고 음식이 맛있어도 불친절하면 다시 찾지 않게 되는데 여긴 음식도 진짜 맛있고 서버분도 너무 친절해서 되게 좋았어요. 서버 한 명이 여러 테이블을 관리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우리만 계속 신경 쓰고 맞춤 케어해준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텐신에서는 일본의 젊은 도예가들이 만든 그릇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릇들이 하나같이 다 독창적이고 이뻐서 집에 사가고 싶더라고요. 입구 쪽에 카스테라가 있길래 2개 사와서 방에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바가 좋아서 이틀 동안 3번이나 갔는데 3시 반부터 7시까지는 해피아워라 좋은 가격에 맛있는 칵테일을 마실 수 있었어요. 이렇게 술을 시키면 함께 나오는 기본 안주가 독특하면서도 중독성이 있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에 룸에 들어오니 와 뷰가 정말 멋있었어요. 텐진과 물의 정원이 어둠 속에서 은은히 불을 밝히는데 소파 위에 앉아서 넋놓고 바라볼 정도로 진짜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너무 좋다. 조식은 아침 7시부터 10시 반까지 텐진에서 뷔페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들어가면 자리에 앉은 다음 메인 메뉴와 커피를 주문할 수 있었어요. 실내보다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자연 경관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테라스석이 훨씬 좋더라고요. 시그니처라고 하는 오리죽이랑 우동을 주문했는데 특히 오리죽이 맛있었습니다. 오리고기? 오리고기 다진 거를 이렇게 죽처럼 먹는 건데 바 쪽에 가면 음료 종류도 많았고 일식, 양식,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종류가 많았는데 특히 생선구이, 미소국, 반찬들로 구성된 일식 메뉴들이 진짜 정갈하고 맛있더라고요. 디저트들도 종류가 다양한데 특히 말차 티라미슈가 맛있었고 빵이랑 잼도 맛있어서 점심에 미슐랭 식당 예약이 있는데도 나도 모르게 배부르게 먹을 정도였어요. 헬스장은 최신 테크노짐 기구들이 있었고 물과 이어폰도 있었는데 요가, 필라테스 등 액티비티도 있더라고요. 저는 늦잠 자서 참여를 못했는데 투숙하실 분들께서는 꼭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공예, 다도 체험, 아트 투어, 필라테스, 요가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유무료 액티비티가 있어서 굳이 리조트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충분히 힐링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호텔일수록 내가 느끼는 관광지에서의 경험은 방 안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로비, 수영장, 바, 서비스, 액티비티 등 그 공간 전체가 되는데요. 덕분에 로쿠교토 LXR 호텔 앤 리조트에서 투숙하는 동안 전 세계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교토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를 오롯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토에서 2박하는 동안 프렌치 파인다이닝, 일본 가이스키를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요. 교토엔 미슐랭 스타가 진짜 많은데 가이스키 레스토랑 중 이곳을 한번 예약해보았습니다. 미슐랭 홈페이지를 통해서 테이블 책 사이트에서 예약했고 가이스키 특성상 예약금도 미리 결제했어요. 교토역에서 206번 버스를 타면 바로 근처에서 내릴 수 있었고 니넨자카 근처라 식사하고 걸어서 니넨자카, 호칸지, 기요미지데라 구경하기 좋은 동선이었어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모여있는 일본 가옥들이 모여있는 고즈넉한 골목길에 있었어요. 옛 일본 가옥을 그대로 개성해서 그런지 진짜 일본 가정집에 놀러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긴 양말이 필수라 양말을 꼭 가지고 갔는데요. 들어갔는데 웬 독방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교토 전통 가옥 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에 앞들의 정갈한 정원까지 BGM도 없어서 조용하고 순도 높게 이 공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점심 메뉴는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리 메뉴판이 놓여져 있었고 바로 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분들이 진짜 친절했는데 카메라를 꺼내니까 카메라 놓으라고 수건도 주셨어요. 오늘 먹을 메뉴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A4지로 놓여져 있었고 먼저 알코올이 살짝 가미된 차가운 사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바로 첫 번째 에피타이저가 나왔는데 대나무 사케와 함께 큰 접시가 나왔어요. 타로 잎 위 가을의 보름달을 상징하는 노란색 그릇에는 두부, 오리, 푸아그라, 겨자 젤리 등이 담겨 있었고 대나무 피리 뚜껑을 여니 핫꽁치 초밥, 새우, 연어알, 옥수수, 토란, 미나리 등이 아기자기하게 열맞춰 있었는데 하나하나 다 맛있었어요. 나 그냥 잡힌 줄 알았어. 그 다음은 국물 요리가 나왔는데 게장어, 버섯, 아스파라거스, 유자가 들어가서 시원하면서도 깔끔했습니다. 그 다음 메인 요리로는 회, 도미, 참치, 오징어였는데 진짜 쫄깃하고 싱싱한데 막상 입 안에 넣으면 부드럽게 사라져서 와 너무 맛있었어요. 간 오이를 곁들인 농어구이와 감귤 젤리가 나왔고 중간 입가심 요리로 된장을 얹은 무화과, 가지와 청어조림, 그 다음에는 게장어알, 불에 간을 넣은 젤리와 풋콩, 전복, 채소 무침, 버섯, 토마토가 한 상에 나왔어요. 그 다음으로 무, 다시마, 교토 채소들로 만든 장아찌 반찬들이 나오고 미숫국, 쌀밥, 그리고 뿌려 먹는 명란이 나왔는데 밥이 고슬고슬하면서 쫀득한 게 진짜 맛있는 데다가 명란을 뿌려 먹으니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요청해서 2그릇이나 먹었어요. 밥 진짜 맛있어. 디저트로는 와라비 모찌와 과일, 바나나 셔벗이 나왔는데 와라비 모찌가 진짜 쫀득하고 맛있어서 또 먹고 싶었어요. This is a warabi mochi. 와라비 모찌. 모찌 아 This is a barley powder. 전체적으로 간이 세지 않고 교토 제철 식재료를 사용해서 신선했는데 깔끔하고 정갈한 일본식 가이스키를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분위기부터 맛, 재료, 서비스까지 교토 전통 식문화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추천해요. 다 먹고 나오는데 직원분들 및 셰프님이 다 거리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일본의 호스피탈리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배불렀는데 바로 앞 도보 5분 거리에 니넨자카가 있어서 소화시킬 겸 걸어가기 좋았어요. 어떤 골목 입구로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호칸지절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갔다 싶을 때쯤 뒤돌아보면 교토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오르막길이라 힘들었는데 중간중간 아기자기한 상점들과 카페가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중 고베 비프를 먹었는데 배가 엄청 불렀는데도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에 사람이 없을 때 오려면 새벽 6시에는 와야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느지막이 일어나 리조트에서 조식 먹는 게 더 좋아서 저는 이 부분은 포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청수사를 갈 수 있었는데 너무 덥고 힘들어서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 외에도 추천하고 싶은 맛집들이 많은데요.
여긴 니시키 시장 근처 쇼핑 맛집들이 모여있는 거리에 위치한 야키토리 식당인데 콜롬비아 매장에서 쇼핑하다가 일본 현지인 직원분께 여쭤본 맛집인데요. 역시 맛집은 현지인 추천이 진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인생 최고의 야키토리 맛집이었어요. 원래 웨이팅이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가 갔을 땐 바로 들어갈 수 있었고 추천 메뉴를 하나씩 주문했는데 주문하자마자 바로 앞에서 직화로 구워주시더라고요. 와, 하나하나 다 간이랑 굽기가 완벽해서 계속 주문했어요. 닭목, 닭다리, 미트볼, 염통, 주먹밥 등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도 6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긴 후시미 이나리 신사 근처에 있는 와규 스시 롤집인데요. 구글 평점이 높아서 기대하고 갔다가 푸드코트라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실제로 먹어보고 맛있어서 반전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불향 가득한 와규에 달달한 소스를 뿌려주는데 아래 김밥이 밥이 아니라 야채로 가득 차 있어서 한 입에 먹으면 조화롭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특히 바로 앞집에서 가라아게를 시켰는데 주문하자마자 바로 반죽부터 해서 튀겨주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다 먹고 든든하게 후시미 이나리 신사로 걸어가면 딱 좋을 코스였습니다. 후시미 이나리 신사의 포토존이 은근 오르막길을 꽤 걸어야 해서 푹신한 운동화가 필수였어요. 닌넨자카는 일본 현지인 젊은이들도 많았는데 후시미 이나리 신사는 40, 50대 중장년층 관광객들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여긴 오사카역 해파이브 근처에 있는 타코야키 집인데 오사카역이랑 가까워서 오사카역 통해 교토 갈 때 잠깐 들러서 먹기 좋아요. 우리나라 타코야키와 달리 죽 같은 반죽에 문어도 튼실해서 진짜 맛있어서 지난번 오사카 여행에서 가장 생각났던 음식 중 하나라서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 교토 여행 동선이 꽤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날은 아침 비행기로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해서 하루카 열차를 타고 바로 교토역으로 간 다음 교토역 라커룸에 짐을 맡기고 이코카 카드에 충전을 하고 나라 라인을 타고 이나리역으로 가서 와규 스시로를 먹고 후시미 이나리 신사를 구경했어요. 그 다음 다시 지하철로 기타우지역까지 간 다음 택시를 타고 리조트로 가서 체크인하고 저녁은 텐진에서 먹었습니다. 다음날 느지막이 일어나 텐진에서 조식을 먹고 수영을 좀 한 다음 미리 예약한 미슐랭 2스타 캔닌치 기온 마루야마로 갔어요. 이때에도 택시를 타고 기타우지역까지 간 다음에 교토역에서 206번 버스를 타면 바로 앞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밥 먹고 니넨자카 호칸지를 구경했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더 있으신 분들은 청수사까지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관광지보다는 백화점, 식품관 가는 거를 더 좋아해서 교토 타카시마야 백화점과 다이마루 백화점 쪽으로 갔는데요. 타카시마야 백화점이 더 크다고 하는데 다이마루 백화점 푸드코트가 더 크고 다양했어요. 바로 앞 니시키 시장 폰토초 골목을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카나자와 로카쿠에서 야끼니쿠로 저녁을 먹고 바로 앞 돈키호테에서 거하게 쇼핑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백화점과 돈키호테에서 잔뜩 산 먹거리들을 방 안에서 먹었는데 멋있는 야경 보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리조트 근처에 금각사도 있는데 아침 일정 시작할 때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체크아웃을 하고 택시 타고 교토 가와라마치역으로 왔는데요.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올 땐 교토역으로 약 2만원 주고 하루카 기차를 탔는데 교토역이 아닌 교토 가와라마치역에서 오사카 갈 땐 한큐 교토 라인 지하철을 타면 410엔이면 가더라고요. 오사카역에서 타코야키도 먹고 한큐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부모님 드릴 선물도 사고 식당가에서 스시도 먹고 오사카역 공항버스 타고 간사이 공항으로 갔습니다. 2박 3일 알차게 보내서 너무 만족스러웠던 일정이었는데 조금만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오사카에서 2박 정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크게 돈키호테, 백화점, 시장 세 군데에서 했는데 돈키호테에서는 헤어팩, 수이사이, 생카 등 평소에 자주 쓰던 제품들이랑 디저트 위주로 샀는데 쿠팡 가격보다 돈키호테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이에요. 백화점에서는 호텔방에서 먹을 음식과 집으로 가져갈 선물용 디저트를 샀는데 특히 이 버터샌드 다쿠아즈 모나카가 진짜 맛있었어요. 시장에서는 이 귀여운 양말 세트랑 보관함을 샀어요. 젓가락이랑 젓가락 받침대도 많이 팔던데 사올 걸 후회 중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2명이서 2박 3일 동안 약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온베케이션 측에서 숙박 및 텐진 조식, 석식을 지원해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빠져있긴 하지만 비행기 약 24만원, 미슐랭 투스타 식사 약 43만원, 로쿠 교토 LXR 호텔 앤 리조트 로브 2개 약 60만원을 제외하면 그 외 교통 및 식사, 쇼핑 비용으로는 약 70만원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맛있는 건 원 없이 먹자 해서 식비가 대부분이었고 택시도 많이 탔을 뿐더러 필수 관광지를 다 돌아다니려던 계획은 없었어서 교통패스를 안 끊고 이코카 카드를 충전해서 다녔는데 교토는 환승 혜택 이런 거 없어서 교통비 비중이 컸던 것 같아요. 돈키호테에서는 최대한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돈키호테에서 신용카드를 썼더니 바로 다음날 사용하지도 않은 곳에서 결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올랜도 디즈니 스토어 갔을 때에도 동일한 경우가 있어서 카드를 바로 정지하고 재발급했었는데 알고 보니 유명 관광지의 경우 단말기를 통해 카드 정보를 해킹하는 스키밍 범죄가 빈번하다고 해요. 그래서 돈키호테에서는 최대한 현금 결제하시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결제 알림을 꼭 켜놓으세요. 그리고 돈키호테나 백화점 가시기 전에 카톡으로 일본 여행 할인 쿠폰을 검색하셔서 친추하고 해당 쿠폰을 클릭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 화면이 나오는데 결제할 때 이거 보여주시면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어요. 현대카드 갖고 계신 분들은 앱에서 일본 검색하시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우메다 한큐 한신백화점에서 7에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테이블책에서 해당 음식점을 예약 결제하면 10% 할인도 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 앱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일본에서 우버가 가능하긴 하지만 동일한 거리를 이동했을 때 우버보다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 타는 게 훨씬 저렴했어요. 우버로 기타오 지역에서 리조트까지 가는데 14분 정도에 2,000엔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음엔 길거리에서 택시 잡아서 탔더니 1,400에서 1,600엔이 나오더라고요. 호텔에 부탁해서 택시를 탔을 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택시도 많고 잡기도 쉬우니 우버보다는 길에서 택시 잡는 걸 추천해요. 참고로 택시 타거나 내릴 때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일본 백화점 푸드코트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사카 한큐 백화점에서는 9층에 광장 같은 곳이 있어서 푸드코트에서 산 음식들을 먹기 좋아요. 여태까지 교토 럭셔리 여행에 대해서 영상으로 담아보았는데요. 저는 진짜 200% 만족한 여행이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